안녕하세요. 저는 보스코 경영연구원의 최부식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자동차 시장 전망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국 시장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할까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과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한국 시장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코로나 이전의 자동차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 산업의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전의 시장 현황입니다. 세계, 아시아, 그리고 한국 시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약 15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한마디로 중국 자동차 시장의 확대로 인한 성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2000년 약 6,600만 대 수준에서 2018년 9,600만 대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3천만 대나 증가하였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으로 인한 성장분이 약 70%입니다. 중국은 2006년 6천만 대에서 2018년 2,900만 대로 2,200만 대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오른쪽 연평균 증가율을 보시면 유럽, 북미 등 선진국은 거의 정체 수준인데 반해 신흥국은 약 2% 성장세, 방금 말씀드린 중국은 11%의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중국이 2,900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 세계는 9,600만 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판매량 감소와 함께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아시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동차 시장이 포화되어 선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경기에 따라 500만 대에서 600만 대 수준에서 변동하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도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약 7% 정도 수준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그리고 2015년 유가 급락기에도 아시아 자동차 시장은 성장세를 기록해 왔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을 보시면 일본과 한국이 자동차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국 모두 전체 생산량의 약 50% 수준을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상황이고요. 아시아 전체로 보면 약 500만 대 수준을 아시아 이외 지역으로 순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 자동차 시장은 현대, 기아가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수출 모두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두드러진 시장 변화는 SUV의 대폭적인 증가입니다. 2013년 SUV는 전체 자동차 생산에서 약 33%를 점유하였는데요. 2019년에는 이것이 61%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반대급부로 세단이 그만큼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SUV, MPV 등 다목적 차량의 증가 이유는 가족 중심의 생활 패턴이 보편화되고 또한 캠핑, 낚시 등 야외 활동이 증대되면서 SUV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코로나의 자동차 시장 이번 코로나19를 보시면 파란 선이 2019년 자동차 판매 올해 상반기 평균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약 26% 감소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월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8%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월까지는 중국의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4월부터는 미국, 유럽 등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4월에 기록적인 감소를 기록하고 이후에 완만하게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자동차 생산 증감률을 보시면 생산 기준으로는 7월부터 대부분 지역들이 전년 동기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2차, 3차 웨이브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이러한 회복세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판매량 감소와 더불어 부품 수급 이슈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 현대 등 한국 자동차사들도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곤란을 좀 겪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향후 공급 사슬망 관리 전략은 글로벌 소싱 중심에서 로컬 소싱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글로벌 자동차 수요 트렌드 변화는 전동화 시대로 좀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NEV, New Energy Vehicle인데요. 이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수소, 새로운 동력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수소차는 FCEV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료전지차라고도 불리는데, 사실은 산소와 수소를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해서 동력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아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HEV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만을 통해 동력을 생산하는 반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거리는 전기로, 중장거리는 내연기관을 통해서 동력을 얻는 차량입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차량을 총칭해서 NEV, 전동화 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는 분기별 NEV 차량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유럽, 한국에서 NEV의 점유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의 점유율 확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부의 다양한 규제 및 지원 제도, 그리고 자동차사의 다양한 모델 출시, 따라서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전동화 차량의 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세 번째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동화와 관련된 미래 시장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인센티브 및 정책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자동차사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동화 차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그리고 정책적 목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인센티브로는 보조금 제도, 세금 감면 제도, 세금 환급 등 국가별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평균 약 한 3, 4천 달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은 특히 이제 수소차에 약 2만 불 수준의 상당히 높은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여 이제 정책을 통해서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각국별로 2030년경에는 전기차 점유율 목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제로 차량만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는 2040년부터 전동화 차량만 가능하다거나,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에서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중단하겠다거나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2035년 서울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은 등록이 금지되고 2040년은 운행을 금지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는 연비 규제가 발표되었다가 조금 지연되어서 시행되는 경험을 보면 말씀드린 발표 시점에 100% 시행된다라고 확신은 하긴 어렵겠지만 일단 방향성은
내연기관 퇴출이 최종적인 정책 목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규제가 연비 규제 중심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가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비 규제 상황인데요. 사실은 5년 만에 2019년 대비 약 연비를 30% 상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따라서 5년 만에 30% 연비 상향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자동차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연비 규제에 일단 대응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동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이러한 규정에 대응한 자동차사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연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을 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 전동화, 전기동력화 이렇게 나가는 방법. 세 번째로는 경량화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내연기관의 효율성 향상 방법을 보면 GDI가 있고요. 그 터보차저와 연결된 엔진 다운사이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다운사이징을 예로 들면 혼다 CR-V라는 차가 있는데요. 이전 시대에는 CR-V의 엔진이 2.4L짜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나온 신형은 1.5L로 거의 엔진 사이즈가 한 40% 줄어들었죠. 방법인 이제 전기동력화는 이전에 말씀드린 PHEV 전기차, 연료전지차를 많이 출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체 경량화 기술입니다. 차체 경량화를 위해서는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여 강도를 높여 사용 중량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차체 또는 부품의 구조를 변경해서 경량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는 과거 봉강의 형태에서 사용되던 그런 부품들이 현재는 속이 비어있는 가벼운 강관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좋은 예로 도어 임팩트 바라고 자동차 부품이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 시에 충격 완화용으로 차 문짝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과거에는 공강 제품이었는데 현재는 경량화를 위해서 강관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 소재 사용 확대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미국의 포드 트럭인 F150, 150가 알루미늄 바디를 채용해서 과거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죠. 이번에는 대체 소재의 활용에 대해서 테슬라가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루미늄, CFRP 등 대체 소재를 사용하면 분명히 차가 가벼워져서 좋은데요. 하지만 가격이 가장 큰 문제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드의 경우에도 알루미늄 채용을 해서 경량화는 이루었지만 차체 생산 비용이 약 2배 증가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대체 소재의 채택 여부는 생산 비용과 그리고 대량 생산 가능 여부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높은 가격대의 차량일수록 알루미늄, CFRP 등 고가 소재의 채용이 주를 이루고 가장 최근에 나왔지만 약 4만 불대의 테슬라 모델 3와 그리고 원래 나오는 모델 Y의 경우에 철강이 주요 차체 소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2, 3년 후에 생산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라는 방향성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얘기하는 만큼 전망 기관별로 가정 및 전제가 좀 다르고 따라서 전망치도 약간 상이합니다. 왼쪽 그래프는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한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결과인데요. 둘을 종합을 해보면 2030년경에 전동화 차량은 약 한 30%, 2040년에는 약 6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성장세가 2030년까지 폭발적이었다가 점점 전기차에게 점유율을 넘겨주는 형태로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블룸버그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는 가정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산업 시사점입니다.
과거 한국 사례를 보면 자동차 한 대당 철강 수요 원 단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는 실제 중량이 아닌 철강협회의 자료와 자동차 산업협회의 자료를 단순 비교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량화와 정반대의 결과여서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세히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경량화의 결과물로 본강의 수요가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SUV 생산이 확대로 인해서 차의 중량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10년 만에 SUV 비중이 약 2.5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입되는 철강이 국내산으로 대체되면서 공급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CKD 생산 수출이 좀 줄었습니다. CKD 수출은 대부분 경차, 소형차 차량으로 CKD 생산이 줄면서 평균 자동차 생산 중량은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현재까지는 차량 수요 원 단위가 늘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미래에는 전동화로 인한 불필요한 부품 감소 그리고 경영화 등으로 수요가 완만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 친환경 차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향후 알루미늄, CFRP 등 철강 대체재와의 경쟁이 좀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 철강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 및 가격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